인성 실천 동화, 존중, 길고양이 도와주기, 멘토, 방정환. 누가 쓰레기 봉투를 찢었어? 누가 쓰레기 봉투를 찢었어? 아, 짜증나. 아침에 아침 운동을 나갔던 은수가 화를 내며 들어왔어요. 또 무슨 일인데?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가 물었어요. 식사, 밥식, 일사, 끼니로 음식을 먹는 일. 쓰레기장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또 누가 찢어 놓았잖아. 은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게 말이다. 요즘 들어 계속 그런 일이 생기네. 어머니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 다스릴 리, 풀해,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혹시 고양이나 길짐승들 짓이 아닐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짚이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전엔 그런 일이 없었잖아. 맞아요. 쓰레기 봉투가 찢기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에요. 정확히는 보름 전부터 밤마다 어떤 못된 손님이 다녀가는 것 같았어요. 은순의 집은 도시에서 떨어진 산 밑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에 큰 저수지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은순의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해요. 운영, 옮길 운, 경영할 영,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이끌거나 경영함. 낚시꾼들이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주기도 하고 직접 기른 오리와 닭을 이용해 백숙을 팔기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은수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예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닭과 오리 사육장에 물과 먹이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더러워진 우리를 청소하기도 했어요. 청소, 말글청, 쓸속, 더러운 곳을 쓸고 닦아 깨끗이 함. 식당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은수의 몫이에요. 은수는 매일 저녁 쓰레기를 정성껏 분리수거한 뒤에 식당 뒤편 쓰레기 수거장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에서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들을 가져가곤 했어요. 보름 전 아침이었어요. 그날 은수는 쓰레기장에 갔다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어제 저녁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쓰레기 봉투들이 죄다 찢겨져 흉하게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범인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집요하게 봉투를 물어 뜯었어요. 온갖 종류의 납부금 고지서를 비롯하여 운수가 그림을 그리다 버린 도화지와 부러진 크레용, 먹다 버린 과자 봉지까지 마치 회오리 바람을 맞은 것처럼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건 짐승들 짓이야. 은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어요. 배가 고픈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와 민가를 맴도는 게 분명했어요. 민가, 백성민, 집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 하지만 먹이가 귀한 겨울도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혹시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건 아닐까? 친구, 친할친, 옛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마침 은수의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강우와 대안이 어쩌면 녀석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도 몰라. 은수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제 머리를 콩콩 쳤어요. 학교에 가면 반드시 이 문제를 따지고 말 테다. 문제, 물을문, 제목체, 논쟁이나 연구 등의 대상이 되는 것. 강우와 대안이는 은수의 둘도 없는 친구예요. 하지만 서로 장난이 심해서 늘 골려줄 궁리만 했어요. 은수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달 전, 은수는 귀신 분장으로 강우와 대안이를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놀란 나머지 대안이는 오줌까지 지렸어요.
은수, 너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날 대한이가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복수, 회복할 복, 원수수, 원수를 갚음. 맞아, 이건 이 녀석들의 장난이 분명해. 은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점심시간에 은수는 강우와 대한이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너희들 장난 이제 그만 쳐. 너희 때문에 집 안팎에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잖아. 진동, 떨칠진, 움직일 동, 냄새 따위가 아주 심한 상태. 은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강우와 대한이는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전혀 모르는 일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동시, 한 가지 동, 때시, 같은 때나 시기. 흥, 그럼 멀쩡하던 쓰레기 봉투가 왜 뜯겨져 있냐고. 강우가 화를 내며 강호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어요. 그건 길고양이 짓이겠지. 우리 집 근처엔 그런 거 없어. 없긴 뭘 없어. 지난번에 내가 산에서 고양이 봤어. 은수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고양이가 마을에 사는지 안 사는지 입씨름을 벌였어요. 흥,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줄 알아? 기분이 상한 은수는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기분, 기운기, 나눌 분, 상황에 따라 지속되는 마음의 유쾌함이나 불쾌함 같은 감정.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아는 체를 해왔어요. 지난해 귀농한 이웃집 방정환 아저씨였어요. 방정환 아저씨는 도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서점을 하다가 공기가 맑은 곳을 찾아 내려왔다고 해요. 은수구나. 오늘은 왜 혼자 오니? 채소를 가꾸던 아저씨가 벙거지 모자를 벗으며 물었어요. 친구들과 다투었어요. 은수는 울상이 돼서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어요. 이런, 은수가 실수를 한 모양이구나. 실수, 이를 실, 손수, 조심하지 않아 잘못함. 아저씨가 껄껄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다고요? 그래,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놓은 녀석은 길고양이가 맞다.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 아마도 이웃 마을에서 건너온 녀석일 거야. 이리 와봐.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가 찍혀 있었어요. 이런 나쁜 고양이 녀석! 은수는 주먹을 쥐며 녀석을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 은수야? 아저씨가 이해 못하겠다는 듯 물었어요.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물어뜯어 집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오해가 생겨 친구들과 싸움까지 했다고요. 오해, 그르칠고 풀해, 잘못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아저씨가 빙긋 웃고 말했어요. 후, 은수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구나.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 가서 내일 쉬고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다시 오는 게 어때? 어쩌면 아저씨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전에 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렴. 해결, 풀해, 결단할 결, 얽힌 일을 풀어서 잘 처리함.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은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곰곰이 아저씨의 말을 되새겼어요. 아저씨는 분명히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찾아보라고도 했는데 은수는 왜 아저씨가 그런 과제를 냈는지 궁금했어요. 과제, 공부할 과, 제목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 아저씨 말을 들어서 나쁠 건 없지.
은수는 해결 방법을 찾아 끙끙거렸어요. 쓰레기 봉투 근처에 고양이가 싫어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는 건 어떨까? 아니면 쓰레기장 주변에 철망을 치던가. 그도 아니면 고양이를 잡아서. 좋아, 고양이를 사로잡자. 쥐덫을 이용하면 될 거야. 은수는 식당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생선 남은 것 좀 줘봐요. 고양이 잡게. 생선, 날생, 생선선,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무랐어요. 쓰레기 봉투 물어뜯은 범인이 고양이 맞단 얘기지? 네, 얼른 생선 남은 것 좀 줘봐요. 생선을 덫 위에 올려놓고 고양이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괜한 헛수고야. 고양이는 영리해서 덫을 건드리지 않거든. 멀찍이서 듣고 있던 아빠가 끼어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그 녀석을 길러볼까? 은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고양이를 기른다고요? 녀석은 도둑고양이라고요. 아무렴 어떠냐?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보니 누군가 기르던 고양이일 게다. 밥을 주어 가족으로 만들자. 근처, 가까울 고처, 가까운 곳.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싫어요. 고양이 때문에 친구랑 싸웠단 말이에요. 아빠가 뒤에서 잔소리를 했어요. 녀석아, 싸웠으면 당장 가서 화해하면 되지. 화해, 화할 화, 풀해.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진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기분이 상한 은수는 막대기를 들고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고양이를 발견하면 멀리 쫓아버릴 생각이에요. 남의 집 쓰레기 봉투나 물어뜯는 도둑고양이 녀석. 걸리기만 하면 혼을 내줄 테다. 은수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먼 곳에서 야옹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수구나. 뭐 뾰족한 방법이라도 생각해 봤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방정환 아저씨가 물었어요.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은수가 입술을 물어뜯으며 대답했어요. 왜 고양이를 잡으려고만 하니?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야? 아저씨가 허리를 펴며 물었어요. 같이 산다고요? 왜요? 녀석이 먼저 피해를 준 걸요. 피해, 입을 피, 해할 해, 재산, 신체 따위에 손해를 입음. 은수야, 그렇지 않단다. 고양이는 배가 고팠을 뿐이야. 굶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봉투를 뒤진 거지. 아저씨는 산기슭에 있는 빈집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고양이의 집이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새끼를 낳은 모양이야. 그래서 먹이가 필요했던 거고. 새끼를 낳았다고요? 은수는 갑자기 고양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 안일미, 편안한, 남에 대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정말이야. 아저씨가 먹이를 주러 갔다가 직접 봤단다. 은수가 머리를 극적이자 아저씨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란다. 동물과 인간, 자연이 모두 나누어 쓰는 곳이지. 또 동물과 인간, 자연은 서로 돕는 존재야.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 없니? 인간, 사람인, 사이간,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할 줄 아는 지구상의 고등동물. 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라고요? 그래, 너희 집은 식당을 하니까 버리는 생선 토막이 많을 거야. 새끼를 낳은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나누어 줘봐. 그럼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될 거야.
또한 인간과 자연이 존중하며 사는 의미도 알게 될 테고, 존중, 높을 존, 무거울 중, 높여 귀중하게 대함. 네, 그럴게요. 은수는 얼떨결에 대답하고는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래, 아저씨 말대로 먹이를 나누어 주자. 다른 건 몰라도 쓰레기 봉투 물어뜯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겠지. 은수는 엄마가 요리하고 남은 생선을 잔뜩 모았어요. 그걸 뭐 하려고 그래? 엄마의 질문에 은수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쓰레기 봉투를 지키려고요. 다음 날 새벽, 은수는 생선이 가득한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쓰레기장으로 들고 가 눈에 띄는 곳에 놓았어요. 그러고는 창문을 조금 열고 고양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그러기를 30여 분. 멀리서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산등성이를 타고 빛이 희미하게 내리비칠 무렵 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쓰레기장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새끼 고양이들이 3마리나 꼬물거리며 따라왔어요. 고양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바가지에 담긴 생선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구나. 운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날이 맑으면 아빠를 졸라서 고양이 집을 만들어야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방정한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며 운수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자연, 스스로 그러할 연.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닌 원래부터 있는 산이나 강 같은 것. 미소, 자글미, 웃음소, 소리 없이 빙그레 웃는 웃음.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뒤후, 날생, 오를 가, 두려워할 왜. 후생가외. 뒤에 단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갈고 닦은 후배는 선배를 능가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후생가외. 후생가외란 후배들은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 가히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논어에 나와요.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높아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실력이 선배를 능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실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후배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공자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어요. 공자는 모든 제자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눈에 띄게 훌륭한 제자도 있었지요. 공자가 후생가외라고 한 것은 그의 제자 가운데 특히 재주와 덕을 갖추고 학문이 뛰어난 안외의 훌륭함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4, 50이 되도록 이름이 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함으로써 젊었을 때 학문에 힘쓸 것을 충고한 거랍니다. 공자는 이 말을 통해 젊은이는 항상 학문에 힘써야 하고 선배 되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답니다.